자, 20번째 단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원과 직선의 직선 어떤 위치 관계가 있는지를 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안 만날 수 있겠지. 이렇게 안 만나는 관계가 있을 거고, 아니면 직선이 이제 원 쪽으로 좀 더 달라붙어 가지고 원과 직선이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생길 거고, 또 원과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이거 말고는 더는 없겠지, 그치? 다른 위치 관계는 없을 거야. 요 세 개의 위치 관계로 다 분류해서 나눌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물론 이런 기본형이 아니고 중심이 a, b 그리고 반지름이 r인 그런 표준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일 수도 있지만, 그런 형태에 대해서도 이제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직선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만약에 원과 직선 얘하고 연립을 해보려고 하거든. 왜냐면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연립했을 때 그 연립 방정식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고, 그래서 접하는 경우는 교점이 한 개니까 그때는 그게 중근을 가지겠지. 만약에 요 만나지 않는 경우는 교점이 없을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원하고 직선을 연립해 보는 거야. 연립을 해볼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대입법을 쓸 거예요. y자리에다가 mx 플러스 n을 대입할 거거든. 그러면 이게 x제곱에 y자리에다 mx 플러스 n을 넣을 거야. 요거는 r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x제곱, 여기는 요 식을 좀 예쁘게 정리를 해볼게. 예쁘게 정리를 해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주면은 m제곱에 플러스 1의 x제곱이 될 거고, 요거 2mn의 x, 그리고 상수항은 n제곱, 그리고 r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l제곱은 0이 되겠지. 그래서 요 식의 판별식 t를 구했는데, t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진다고 하는 거니까 어떤 경우가 되느냐면 아까 요 경우가 되겠지. 첫 번째, 그쵸? 요렇게.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 그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요것의 판별식을 구했는데 d가 0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d가 0인 경우는 그러면 이제 중근을 가지니까 교점이 한 개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요 식의 판별식을 구해줘야 돼요. 요 식의 판별식, 요 식의 판별식이라고 하면은 ABC가 뭐인 거지? A가 m제곱 플러스 1인 거고, B가 2mn, 그리고 C가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요게 이제 C인 거.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할 때 그거를 집어넣어줘야 돼, 그치? 그래서 D가 0인 경우는 요때는 중근을 가지는 거니까 원과 직선의 교점이 한 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원과 직선이 서로 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접한다. 그래서 자, 접하는 경우는 D가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 자, 여기 이제 두 번째가 될 거고, 세 번째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D가 이제 0보다 작은 경우는 교점이 없는 거니까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거죠. 만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 말고 다른 접근 방법은 없을지를 생각해 본 거야. 자, 우리가 원의 중심이 있고 원에서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자, 우리가 자, 여기가 이렇게 하면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D라고 해본 거야. D라고 하고, 자, 반지름은 원의 중심에서 원의 접점까지 거리니까 이게 반지름이겠죠, 반지름.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 D보다는 R이었대. 더 큰 거지. 그래서 이때는 D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D가 R보다는 뭐하다, 더 작다. 이렇게 되면은 두 점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접하는 경우라면 이제 D가 어떻게 바뀌니? D가 여기에서 여기. 자, D라는 게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니까 요 값이 이제 D가 되거든. 그럼 그때 D라고 하는 것은 R과 서로 같겠지. 그래서 접하는 경우는 D는 R이다 라고 해석해야 돼.
자,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이제 이건데, 이게 이제 D가 R보다 더 길어졌지. 그래서 이때는 D가 R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두 식을 연립한 식의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D와 R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 실은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두 가지 다 알긴 알아야 되지만 D와 R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좀 잘 기억해 줘야 되고, 그리고 특히 원과 직선이 접할 때는 D는 R이다. D는 R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요걸 좀 잘 기억해 주세요. D는 R이다. D가 뭐였다고? D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뭐라고 나올 거잖아.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D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 반지름 식에서 구할 수 있을 거고, 그치? 그래서 그 D가 반지름 길이 R과 서로 같다라고 하면은 원과 직선이 서로 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이렇게.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해볼 거거든요. 두 가지.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방법 1. 첫 번째는 실제로 이제 교점의 개수가 두 개다로 생각하기 위해서 원과 직선을 연립하는 거야. y자리에다가 요거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x제곱 더하기 루트 3x 플러스 k의 제곱은 9다. 그럼 x제곱에 플러스 3x제곱. 자, 요거 바로 내림차순 해볼까? 내림차순 하면은 3 더하기 1이니까 4x제곱 더하기 2 루트 3k의 x 더하기 k제곱의 마이너스 9는 0이다. 요 2차 방정식을 풀면은 그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근데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그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인 거니까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t로 접근을 할 건데, 자, x 앞에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t를 합시다. 그럼 b-제곱 b-가 루트 3k인 건데 이것의 제곱 빼기 ac 4 곱하기 k제곱 빼기 9. 요게 0보다 더 커야 되겠지. 그러면 3k제곱에서 4k제곱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6은 0보다 크다. 양변의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니까 k제곱 빼기 36이 0보다 작다가 되고, 요거 제곱해서 36 되는 게 플러스 36과 플러스 6하고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서 k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은 k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6과 마이너스 6 사이다가 되겠지. 자, 요렇게 해서 구해줘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는요. 아까 D랑 R 사이 관계식을 이용해 주려고 하거든. D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예요. 그치? 자, 이 거리가 바로 D인 건데, 그 원의 중심 좌표는 0,0.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직선이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루트 3x에 y가 이항에서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 되고, 그럼 거리 D를 구해주면은요, D는 x 앞에 개수를 제곱해서 3, y 앞에 개수 제곱해서 1인데 루트를 씌워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점 xy에다가 00을 넣어줬어. 그러면 절대값 k가 되는 거 맞니? 그런데 그 값이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반지름 길이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럼 반지름이 3이잖아. 그러면 3보다, 자, 요 거리 D가, 그쵸? 반지름 길이 R보다 더 작은 거니까 3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절대값 K는 루트 4는 2니까 양변에 20 곱하면 6보다 작아져야 되거든. 그럼 K는 플러스 6과 마이너스 6 사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아요. 그쵸? 똑같아.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다. 자, 세 번째.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 방정식을 유도해볼게. 자, 당연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 관계는 접할 때겠죠. 그죠? 접할 때. 그래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접선의 방정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유형이 기울기가 제시된 경우하고, 원이 한 접점의 좌표를 할 때의 접선 방정식 유도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 밖의 점에서 접선 방정식 구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거든. 세 가지 모두를 다 알아야 된다. 자,
자, 당연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를 이용할 거라고? D는 R을 이용할 거예요. D는 R. 자, 그러면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 방정식을 한번 유도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기울기 나는 거니까 mx 플러스 y절편을 모르니까 n이라고 둘게요. 그렇죠? 그럼 이 원과 이 직선이 접하니까 어떻다고? D는 R이다 하고 우리가 식을 세워볼 거야. 그럼 D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였거든. 그래서 원의 중심은 0,0에서 자, 직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 사이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그럼 거리 D는 루트 x 앞에 있는 개수를 재고 y 앞에 있는 개수를 재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렇죠? xy 자리에다 00을 대입하면은 위에 거는 절대값 n이 되겠네. 요 값이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 반지름 길이 r과 같아야 돼. 그러면 양변에다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은 절대값 n이라고 하는 것이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n이라고 하는 것은 n은 절대값이 이거인 거니까 절대값 하기 전에 n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그러므로 y는 내가 구하는 그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었는데 n이라고 하는 게 얘랑 같은 거니까 요걸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 공식도 외워주시면 좋고요. 혹시라도 외우지 못했다고 하면은 D는 R을 이용해서 구해줘도 돼요. 그쵸? 시험 칠 때는 외워야 되겠지. 자, 원이 한 점, 이번에는 자, 원이 요렇게 있으면은 아까 그리고 위에서 왜 기울기가 m인 접선 방정식이 두 개였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왜 두 개였는지를 생각해보면 자, 요렇게 원이 되어 있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그으면은 요렇게 밑으로 그을 수도 있고 그쵸? 요렇게 또 위로도 요렇게 그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돼. 그래서 뒤에가 이제 플러스인 거 하나랑 마이너스인 거 하나랑 위에 게 아마도 플러스겠죠. y는 mx 플러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밑에 것이 y절편이 더 작으니까 y는 mx의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원이 한 점에서 접선 방정식을 구하는 거거든.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번에는 원이 점을 접점을 하는 거지. 자, 여기 이렇게 점이 있어. 요 점에서 여기 접선을 그은 거야. 이렇게 접선. 됐죠? 자, 요 점이 x1, y1이다. 그랬을 때 요 접선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요 원의 중심이 0,0이고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우기를 반지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은 90도다 하고 배웠지. 그러면 이번에는 뭐를 아느냐면 내가 이 직선이 지나는 이 접선이 지나는 한 점은 아는데 기울기를 모르는 거야. 그쵸? 그래서 기울기를 모르니까 y는 우리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 때 직선 구하는 공식 앞에서 했었죠. 그쵸? y-y1은 기울기 m 곱하기 x 빼기 x1 이렇게 됐잖아. 그런데 그때 그 기울기라고 하는 정보가 여기 이제 반지름과 이 직선이 수직인 거니까 수직인 두 직선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러면 이 직선, 이 원의 중심과 이 접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라고 하면은 x 증가량이 x1이고 y 증가량이 y1이니까 요거거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인 직선이니까 역수를 해주고 반대보 해주면 되죠. 그러면 요거 역수해서 반대보하면 마이너스 y1분의 x1이야 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때 그 직선 방정식은 여기 m자리에다가 뭐를 넣으면 된다고? 마이너스 y1분의 x1을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y1을 한번 곱해볼게. 곱해주면은 y1y 빼기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의 x 플러스 x1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요거를 왼쪽으로 이항해주면 x1x 플러스 y1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거든. 그런데 이 x1과 y1이 원의 점이니까 요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참이 되겠지. 그래서 대입해주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 되어서 x1제곱 y1제곱 자리에다가 r제곱을 대입해 줄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식은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다 하고 구해주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는 원이 있어. 근데 그 원 위에 한 점, 예를 들어서 1, 루트 3 해볼까? 1, 루트 3 위에서의 접선을 걷다. 그래서 그 접선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요 값이 x1인 거고 요 값이 y1인 거거든. 그러면 x제곱 자리에 x1x를 넣어야 되지. x1x y제곱이 y1y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고, r제곱, 이게 r제곱이니까 이게 4인 거거든. 그럼 x1 자리 1을 넣으면 되니까 x1 자리 1을 넣고 y1 자리 루트 3을 넣으면 되니까 x 플러스 루트 3y는 4다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공식을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0, 아닌 경우에 그 접선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지금 이 4번의 이 공식 4번하고 3번하고 둘 다 그 원이 기본형일 때 원이 기본형일 때 중요해요. 원이 기본형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지, 그치? 기본형이라는 것은 중심이 0, 0인 원에서만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중심이 0, 0이 아니고 만약에 a, b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원의 중심이 이제 a, b야. 그리고 반지름 길이는 r이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요 원의 방정식이 x 빼기 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이럴 때 원위의 한 점, 원위의 한 점. 자, 요 점 좌표가 x1, y1이었다고 치고 요 점에서 요렇게 접선을 그었다고 칠게요. 그때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보려고 하거든. 자, 우선 그 3번, 4번을 둘 다 유도하라고 선생님이 했으니까, 그쵸? 첫 번째 3번 공식부터 한번 해볼게요. 3번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요랬잖아. 원의 중심이 0, 0이고, 0, 0. x제곱. y제곱은 r제곱. 그래서 기울기가 m. 그쵸? 기울기가 m인 요 접선을 구해주면은 그 접선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었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요 원이 요렇게 바뀐다 이 말이지. 중심이 a, b로. 그러면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그쵸? 평행이동. 자, 우리가 아직까지 평행이동을 배우진 않았지만 평행이동 예전에 잠깐 한번 설명한 적은 있어서 원리를 한번 보면은요. 자, 어떤 도형이 있어. 어떤 도형 x, y, xy에 대한 어떤 식이 있을 때, 도형이 있을 때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x자리에다가 x-a를 넣어주면 되고 y자리에다가 y-b를 넣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할 때는 요 x자리 대신에다가 x-a를 넣는 거야. 반대로 y자리에다가 y-b를 넣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구해주면 돼. 그러면 요거는 0, 0일 때의 직선 방정식인데 원의 중심이 a, b가 된 거니까 x자리 대신에 뭐를 넣으라고? x-a를 대입하고 y자리 대신에 y-b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y-b는 m 곱하기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면 돼. 그래서 평행이동만 배웠으면은 그냥 그대로 직선 방정식을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경우인 거고, 요거는 3번을 유도한 거예요. 3번 유도. 자, 4번도 이렇게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요게 원의 중심이 a, b, 고
원위의 점 x1, y1을 지나는 이 접선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다시 어떻게 하면 돼? 0,0이 되도록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구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 접선의 방정식은 자, 요 a, b가 0,0이 되도록 바꾸는 거야. a, b가 0,0이 되도록 바꾸면 그러면 이 점 좌표도 바뀌겠지. 이 점 좌표도 몇 콤마 몇이 되니 a, b가 0,0이 되려면 x축으로 a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x좌표에 마이너스 a를 빼준 거고 y좌표가 b만큼 0이 됐으니까 b만큼 작아져서 마이너스 b를 더해준 거잖아. 그럼 이 접점의 좌표도 바뀌겠지. 접점의 좌표가 x1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리고 접점의 y좌표가 y1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거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중심을 지나는 원이 되었으니까 이 직선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요? 직선 방정식은 x짜리 우리가 원래는 x1x죠. x1x 더하기 그 다음에 y1y는 r제곱 요거였거든. 그런데 x1과 y1이 x1-a, y1-b가 된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x1 빼기 a의 x 더하기 y1 빼기 b의 y는 r제곱이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이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 시켜서 요 점도 또 똑같이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이 접선을 구했잖아. 근데 우리는 a, b 그렇죠? a, b 중심 a, b로 다시 옮겨져야 되니까 이 직선, 이 구한 직선을 다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우리 도형인 경우는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할 때 x짜리 대신에 x-a를 넣고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할 때는 y 대신에 y-b를 넣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 x짜리랑 y짜리에다가 x-a와 y-b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x1-a에 x-a가 될 거고 또 y1 빼기 b에다가 y-b가 될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 좀 외워주면 더 좋겠고요. 이 공식을 못 외우겠으면 이렇게 얘를 요게 0,0이 되도록 이 점과 이 점을 평행 이동해서 직선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시험 기간 때 좀 외워주면 안 될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다고?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이걸 좀 쉽게 외우려고 하면은 x 빼기 우리 원방정식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이제 x 빼기 a의 제곱이니까 x 빼기 a가 두 개 있다고 두 개 곱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 곱해졌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의 x짜리에다가 x1 넣으면 되죠. 하나 y짜리 y1 넣으면 이 공식이 되겠지. 그치? 좀 외워주세요. 우리 x제곱의 기본형일 때도 마찬가지였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면은 외울 때 x제곱은 x 곱하기 x다. y제곱은 y 곱하기 y다. 라고 하고 그럼 x 하나에다 x1 넣고 y 하나에다 y1 넣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되겠니? 자, 그 다음에 6번 원위의 점 P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위의 점에서 직선이 여기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지금 혹시 너희도 빗소리가 들리니? 자, 선생님이 지금 원래 학원에 출근을 했다가 갑자기 청소하시는 분이 와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선생님 지금 차에 다시 대피해서 차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 근데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지금 빗소리가 좀 크게 들릴 것 같아요. 자, 원위의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최대값. 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원위의 점이 여기 있어. 그럼 여기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는 거리는 항상 수직, 그치? 수직, 요렇게. 요거를 거리 D라고 하는 거죠, 거리. 그러면
이제 원의 점이 여기 있을 때가 가장 가깝겠지. 그치? 직선까지 거리 가장 가까울 거고, 이 직선에서 제일 멀리 떨어지려고 하면은, 제일 멀리 떨어지려고 하면 한 여기쯤? 그쵸? 여기쯤 있을 때가 가장 먼 거 되겠니? 이렇게 가장 멀리. 이렇게 하면 가장 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원에서, 원의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가장 큰 최대랑 최소는 어디 있느냐 하면, 직선 다시 그릴게요. 그럼 가장 가까이 있으려면은 여기쯤인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에다가 거리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거리를 D라고 하는 거야. D. 그러면 여기에서 반지름 길이를 빼. 그치? 반지름 길이를 뺐을 때 요 값, 요게 바로 거리가 가장 최소일 때겠지. 미니멈. 자, 그런데 최대는 어디일까? 최대는 원의 점이 여기 반대편으로 가서 여기에.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그 뒤에다가 반지름 길이 R을 더한 거. 요게 바로 가장 큰 최대가 맥시멈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우선 최대든 최소든 구하려고 하면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구해줘야 되겠지. 원의 중심 좌표가 요거 반대부 해줘야 되니까 2,4인 거고, 직선은 3x-4y의 마이너스 10이니까 자, 그러면 거리 D는요 루트 x 앞에는 개수를 제곱해. x 앞에 개수 제곱하면 339, y 앞에 개수를 제곱하면 16이죠. 요 x짜리 1을 넣고 y짜리 4를 넣으면 2, 3은 6 빼기 4, 4, 16 빼기 10 이렇게 돼서 절대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루트 25니까 5분의 여기는 계산하면은 20이 되니? 20. 그래서 거리는 4가 되는구나. 4. 그러면 우리가 그 최대값을 구해주면, 최대값은 거리 D,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D에다가 반지름 길이 R을 더해줘라 그랬거든. 그러면 D가 4인 거고, R이 반지름은 여기 3제곱이니까 3이죠. 그래서 최대값은 7인 거고요. 자, 최소는 D에서 R을 뭐 한 거다? 뺀 거다. 그래서 거리 D가 7이니까 7에서 반지름 7이란다. 거리 D가 4였으니까 4에서 반지름 3을 빼주면은 최소값은 1이 되겠지. 자, 7번. 원이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2루트 6일 때 상수 K 값을 구해보래. 자, 요거 무슨 말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거든. 그런데 직선하고 만났대요. 다시.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자, 직선하고 이렇게 만났대. 자, 우리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현인가 맞니? 그 현의 길이, 요 현의 길이가 바로 2루트 6이래요. 현이 원의 2점을 이은 3분이니까 그게 지금 현의 길이가 2루트 6이래 이 말이야. 그럴 때 상수 K 값을 한번 구해보래. 자, 그러면 원에서 현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보조선 그어줘야 되지? 원의 중심이 있어. 중심에서 요 현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수선을 내리면 이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선 내리면 그게 수직 2등분 하잖아. 수직 2등분.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나면서 2등분을 탁 하는 거지. 왜 그렇더라? 요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반지름 길이가 같으니까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 이등변 삼각형을 반으로 접은 형태가 되니까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 수선을 그으면 그 현을 수직 2등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2루트 6의 절반인 여기가 루트 6인 거고,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은 16이니까 4인 거지. 4. 그런데 여기가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구해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게요. 4, 4, 16에서 루트 6을 제곱한 6을 빼주면 여기가 루트 10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10인 거예요. 루트 10. 그럼 우리는 여기서 K 값을 구할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 원의 중심 2,-3에서 이 직선 3x-y 플러스 K는 0에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바로 루트 10이 된다 하고 K 값을 구해줄 거거든. 그래서 거리 D는 루트 X항의 개수를 제곱하면 9, Y항 개수를 제곱하면 1이 되죠.
여기 x짜리 1을 넣고 y짜리 마이너스 3을 넣어서 2, 3은 6 플러스 3 플러스 k가 되고 요 절대값이 바로 누구랑 같다고? 루트 10과 같다. 그러면 9 플러스 절대값 k의 절대값은 이게 루트 10 곱하면 10이 되지. 그래서 9 플러스 k라고 하는 것이 10이 되던지 또는 9 플러스 k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0이 돼요. 그래서 k는 이항하면 1이 되고 여기서 k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19겠지. 그래서 정답이 k는 1 또는 마이너스 19다 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왜 그리고 두 개일까? 얘가 왜 두 개냐면 여기에서 거리가 루트 10이 되는 게 이렇게 직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직선이 있을 수도 있지. 루트 10이 되는 거. 그러니까 직선 방정식이 두 개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한 k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밖에 한 점 A 2,0에서 이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또 구해보랍니다. 접선의 방정식. 자, 요거 8번 되게 서술형에도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 좀 그래서 이 풀이를 좀 둘 다 정확하게 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우선 접점의 좌표를 활용하는 거야. 자, 접점 좌표가 x1, y1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자, 원의 점이 x1, y1인데, 자, 지금 우리가, 자, 아니야. 자, 원 밖의 점. 자,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 원의 밖에 한 점 2,0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은 거거든. 그러면 이제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원위의 점이 아니고 이번에는 2,0이니까 요 원 밖에 2,0을 여기다 대입하면 참이 되지 않으니까 이 2,0이라는 거 원위의 점은 아니거든. 그래서 원 밖에 한 점 2,0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접선을 그은 거예요. 자, 원에다 접선을 그어볼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접선이 두 개가 존재할 텐데 그 접선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방법은 그 접점의 좌표를 x1, y1으로 잡고 접근하는 방법이야.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내가 접점의 좌표를 아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더라? 우리 공식 외웠죠? x1x 더하기 y1y는 1이다. x제곱자리에 x1x를 넣고 y제곱자리에 y1y를 넣어주면은 되거든. 그래서 내가 구하는 접선 방정식은 요건데 문제는 x1과 y1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런데 그러면 이제 x1, y1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을 두 개를 세워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줘야 돼. 그러면 이 직선에 대한 힌트가 그 직선이 결국 뭐를 지나는 건데 2,0이라고 하는 걸 지나는 거니까 x자리에 2를 넣고 y자리에 0을 넣어서 2,0을 대입합니다. 대입해주면 2x1 y1 없어지네. 그거는 1이지. 그럼 x1의 좌표가 2분의 1인 거야. 그쵸?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그리고 x1, y1이 이 원위의 방정식이니까 이 원에다가 x1, y1을 넣으면 또 식이 참이 되겠지. 그래서 x1의 제곱에 y1의 제곱은 1이다. x1자리 2분의 1을 넣으면 y1의 제곱은 1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그래서 y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돼요. 그럼 이제 내가 구하는 접선의 그 방정식이 뭐였냐면 이거였는데 이거 여기에 x1 자리에 2분의 1을 넣고 y1이 두 개니까 y1을 차례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은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루트 3의 y는 1이 되던지 아니면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y는 1이 되던지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모양을 좀 더 예쁘게 둬도 되고 이대로 둬도 되고 자, 이렇게 되겠지. 자, 방법 두 번째 볼게요. 자, 방법 두 번째는 무조건 D는 R을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해져요. D는 R이 뭐였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그거인 거지. 그쵸? 그래서 원의 중심 우리가 지금 뭐를 아느냐면 그 직선이 지나는 점이 2,0이라고 하는 걸 알거든.
그래서 지나는 점을 아니까 요 접선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데 y 빼기 y1, y1이 0이니까 y 빼기 0은 기울기 m 곱하기 x 빼기 x1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y는 mx 마이너스 2m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원의 중심 0,0이죠. 그래서 0,0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구해보는 거지. 그러면 루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야 되니까 요거 표준형 일반형 고치면은 mx y 이항하면 마이너스 y 빼기 2m은 0. x항 개수를 제곱하면 m제곱, y항 개수 제곱하면 1이거든. 여기 xy짜리 00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m의 절대값. 그게 바로 반지름 길이 1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밑에 1 있다고 치고 대각선의 곱이 같다고 해주면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m의 절대값. 그냥 2m의 절대값하고 똑같겠지. 양변을 제곱해 줄게. 제곱을 해주면은 m제곱 플러스 1은 이거 제곱하면 절대값에서 제곱한 건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4m의 제곱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3m의 제곱이 1이 되기 때문에 m의 값은 3분의 1, 제곱해서 3분의 1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겠지. 루트 3분의 1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넣으면 돼. m 자리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넣어주면은 루트 3분의 1x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y를 빼먹었다. 루트 3분의 1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는 0. 요식하고 m자리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넣으면 플러스 루트 3분의 2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식이 두 개인데 이 식의 모양을 예쁘게 정리를 하면 다시 이제 얘랑 동일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한번 쉬고 다시 이제 9번부터 뒤에 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